안녕하세요. 예, 토지플래너 김현철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땅꼬지TV로 운영을 했다가 지금 메인 화면하고 그 채널 이름을 바꿨는데 직당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 토지 지주 직거래를 통해서 굳이 부동산을 중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가 많이 있고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연결을 해주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바꾼 건데 그래서 영상이 이제 아우트로 인트로도 바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이 되게 하락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방송을 찍게 됐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부동산 하락세는 예전부터 그 누적되었던 게 이제 지금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유가가 상승을 해서 그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앞전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것들이 지금 터진 거거든요. 지금 그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왔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성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가 좀 온 상태인데 경기가 침체되는 그 상황에서 물가 또한 상승을 하는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게 최대 이제 경계 사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1970년대 그 이라크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일 쇼크가 한번 왔었죠. 그때도 엄청나게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있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현상이라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생소한 단어시겠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그 원자재 가격하고 이런 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제품을 작게 만든다거나 중량을 줄인다거나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그 올라가는 효과인데 그 받는 질은 나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을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뭐 우리가 뭐 싼 집이 많이 있는데 반찬이 나오던 거를 몇 가지를 빼고 이렇게 올라온다든가 이렇게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질이 나빠지면은 그 가게를 찾던 사람이 안 찾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현상을 지금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는 게 뭐 아파트가 하락된다, 강남도 뭐 일부 회복되기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앞으로 그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금리가 7%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금리는 그 경제학자들이 그 다 그 모여서 뭐 이제 회의를 해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금리를 올려야지만 미국도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지만 정부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지금 달러가 이제 그 국고로 이제 유지하고 있던 게 달러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부동산 하면 아파트나 상가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하락세거든요. KTX역이 있는 일직동이라든지 뭐 인덕원역 이렇게 GTX역이 발표됐던 게 아파트 가격이 훅 올랐다가 지금 훅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역이 진짜로 생기면 근데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개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다 하락세, 전국적으로 하락세인데 유일하게 파주하고 그 양주에서 경기 북부권역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GTX 신호선하고 교통망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건설 자재 가격이
두 배로 더블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장이 되거나 그리고 계획이 취소되거나 또 망하는 건설사도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고용 창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구나 다 살기 어렵다고 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고, 또 이제 영끌까지 해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금리가 지금 현재로 올라간 것만 해도 100만 원 이상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이게 7%대까지 올라가면은 원금까지 못 갚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땅은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땅이 왜 다른지. 땅에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 땅값은 누가 올릴까 이걸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근데 땅 가격은 나라에서 올립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좀 상승을 시키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효과가 있어요. 그 꾸준히 공시지가를 높여왔고 앞으로도 공시지가는 높일 겁니다. 그래서 땅은 하락을 안 한다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안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양주 쪽을 달았던 거는 양주하고 경기 북부권역의 분도도 물론 있지만, 지금 도로망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쪽은 개발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서울 밑으로 있는 인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천이라든지 안양, 여기 화성부터 해서 평택까지 지금은 이 도로망만 봐도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 북도 말고 이 밑에 서울 밑에 쪽에 이제 위성 도시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의 인구들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좋은 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수도권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관리지역이면서 지금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3, 4년 후에는 지구 지정은 올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면 지구 지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3, 4년 후에는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보상이 시작되고 3기 신도시, 왜냐하면 지금 테크노밸리하고 여기 지금 하공공공 택지 지금 보상이 다 끝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관리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지만 3, 4년 지나면은 제가 현장도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도 지금 서울 광명 고속도로도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땅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에 들어와 있어서 안양을 갈 때도 꼭 거치게 되고 여기에 도시가 없다는 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특별관리지역 때문에 그건 그전 영상에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여기가 이제 7만 정도의 이제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바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겠죠. 김포가 95%가 서울 사람이 이주를 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광명에 7만 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조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쪽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명에는 광명 KTX 역이라는 호재가 되게 존재하기 때문에 월판선하고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목동 1호선하고 연결이 돼서 목동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10분 15분이면 광명역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도심공항 터미널이기 때문에 외국을 나갈 때 편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비싼 거거든요. 여기가 일직동입니다. 근데 일직동은 제가 쳐보면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이쪽은 안양이에요. 안양이 이만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양은 여기다 상권을 배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 땅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일직동에 여기 있는 땅 중에 일부 보유분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3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분양을 나머지 거를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남시를 한번 볼게요. 예, 그 성남시를 보면 지금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이쪽에 산자락 말고는 거의 개발이 끝났는데 이제 인구가 95만입니다. 100만을 채우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을 채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발할 땅이 여기 도천동 일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땅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쪽도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뭐 평당 5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여기 있는 땅이 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예, 이쪽 임야 같은 경우도 다 사유지로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게 좀 적어진다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많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미 부산 광역시에 전체 매출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기 북도를 분도를 시키면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자치도로서에서 역량이 커진다. 그 중에서 이제 거점 도시가 양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성남시도 이렇게 5만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 한 단계 상승을 해서 자치시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문제 서울의 영향을 안 받고, 서울이라든지 국토부하고 영향을 안 받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해서 이 밑에 보시면 안양이라든지 군포라든지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화성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 평택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에서 고덕산단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쪽 근방에 이제 고덕산단 근방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여기 평택항도 지금 화양지구 이쪽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중 역세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55만 평 지금 화양지구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평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노선을 지금 미국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교역하는 업체들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선이 나가 있는 거 보면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하고 이쪽 평택 쪽에서 나가는 선이 많아요. 절반 이상이 세계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현재 냉전 상태고 러시아도 냉전 상태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간이 지나면 풀리면은 이 개발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북부권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까지, 철원 말고 연천, 포천까지 양주를 거점 도시로 해서 많이 커질 거고요. 지금 이쪽은 많이 지금 도로망이 엄청나게 지금 개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주에도 경기교통공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도로 계획만 한 500개 이상 그만큼 여기도 이제 도로망이 좋아질 겁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끝났어요. 제2 외곽순환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때는 땅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에 개발 가능한 땅이어야지 여러분한테 조금 훗날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게 빠르고 늦고 차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 가격은 정부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게 땅 가격인데 거기에 덧대어져 가지고 개발 이슈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땅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직동 같은 경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직동 같은 경우는 여기 중대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성취산 때문에 여기 도로로 막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터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일직동인데 여기는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가격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왜 이제 제가 이 밑에 땅을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양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데 여기다 상권을 배치하면 여기는 지금 큰 먹자 상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생기려면 여기를 풀어야 됩니다. 이 돈가스 클럽 그 뒤에 땅을 평당 300만 원에 다른 회사가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시세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이쪽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 이거 이전한다고 지금 또 발표가 끝났고, 지금 안양시를 한번 쳐볼게요. 안양시를 치면 지금 여기가 베드타운이에요. 지금 이쪽에 이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도시의 자족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탄약대대를 3개가 있는 거를 지중화하고, 이게 끝났습니다. 국방부가 기부 체납을 하고 탄약대대를 현대화해서 이 밑으로 지중화한다는 게, 여기 이제 예비군 훈련장도 있는데 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산에다가 주거단지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도 하공공공 택지지구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가 주거단지가 생기면 이 도로가 서독터널인데요. 여기 아파트 생기고 이쪽에도 개발이 되면은 이 터널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KTX 역을 이용하려고, 이제 시흥시도 빨리 개발을 시킨 게 요 광명 KTX 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안선선하고 월곡 반교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져요. 일직동은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개발할 땅이 별로 없고, 지금 그 중앙대병원 들어간 자리가 평당 6,8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니까. 근데 광명 KTX역에 있는 아파트, 자이 아파트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광명 KTX 역에 있는데도.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가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아파트를 투자를 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움찔하게 되죠. 그냥 현금을 쥐고 있자니. 그래서 돈 많은 현금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가 떨어졌을 때 삽니다. 상가라든지. 그리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강남 일대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을 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냐면 강남 불패가 깨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 3, 4년 뒤라고 보는데, 그때는 이미 여기 인더원도 지금 가격이 빠졌지만 여기 생기면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회복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광명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분도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달아주신 분도 계신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중에서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면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시지가대로 그 땅이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게 뭐 곱하기 3을 하면 실거래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현재의 시세에 맞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으면 좋겠죠. 제가 이제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백두대간 안에 있는 몇백 원짜리 땅도 봤는데, 그게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그게 곱하기 뭐 3을 하면은 실거래가가 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는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 지역에 호재가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생기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나면 이기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땅에만 투자를 해요. 원형지기 때문에.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요. 그래서 광명 뉴타운도 안 들어가신 분들은 엄청 뭐 공공개발에 들어가자 뭐 그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땅하고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거. 내 땅 옆에 아파트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면 내 땅도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부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관광이라든지 대규모 이제 그 관광시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이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항만 공항이 있는 것도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되긴 하는데, 이거를 다 5개를 다 끌어안고 있는 데가 광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왜 광명을 사람들이 지금도 찾냐면, 대규모 택지 개발 일어나기 전이죠. 그리고 교통 지금 좋아졌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라는 그 양질의 일자리 생기죠. 그리고 광명동굴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 KTX역이 도심공항 터미널입니다. 이 5개를 다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광명을 많이 찾았던 것이고, 앞으로 광명이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땅가 뭐 보상받는 기준은 좀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관리지역이 안 들어간 쪽이 유리한 쪽이 될 수도 있고, 일직동은 별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일직동은 도심지역이고, 여기는 도심지역이고, 여기는 부도심 지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지역하고 땅가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만 하는 것이고, 수도권의 전 지역을 이제 지주분들이라든지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어디 딱히 물어볼 데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금요일 날도 지금 현장에 가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